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며칠 동안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여름 작물에도 여러 손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냥 놀리지 못하는 작은 텃밭도 노모에겐 만만치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그저 세월의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는 게 아쉬워서 친정을 자주 내려가게 됩니다. 고추는 망쳤지만 깨 수확만큼은 괜찮은 결과라 좋아하는 엄마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가 채워지는 법이라는 것도 농사일을 도우면서 알게 되고요. 친정을 자주 오가는 동안 아내와 엄마가 소홀히 해도 이해해주는 마음이 보이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원하는 늙어가는 엄마와 적당한 관심도 거부하는 듯한, 아니 방치를 바라는 듯하며 커가는 아들을 볼 때면 부모와 자식 간의 묘한 관계의 철학적 의미마저 읽게 됩니다. 집으로 복귀를 하면 시골에서와 다르게 뇌가 풀 가동이 됩니다. 시골에서는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고요. 집에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며 제가 머리를 쓰는 일이 많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시골에선 엄마가 머리를 썼겠네요. 나의 자리를 찾아왔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골은 제 자리가 아닌 거죠. 엄마의 집이고 잠시 머물렀다 가는 손님의 의미가 강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자들 둘만 남기고 다녀온 시골행은 시골에서만 걱정이 없어집니다. 집에 들어오면 환기부터 시키는 일로 시작되죠. 물론 정원을 보면서도 한숨을 쉬게 되고요. 화분에는 물 조절을 못했는지 말라 비틀어진 식물들도 보였고요. 노란 잎이 치렁치렁 달려 잘라줘야 할 것 같은 녀석들이 눈에 먼저 띄었습니다. 자르고 난 식물들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이 좁은 정원에서는 말이죠. 특히 식물을 심어 넣는 것보다 관리와 정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여름에는요. 왕성하게 밀림처럼 자라는 정원을 다이어트 시키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물만 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습한 곳은 더 습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식물들 물 샤워를 시킵니다. 줄기 뒷부분까지 손으로 들쳐가면서 여름 소독 샤워라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정원이나 화분을 관리하는 팁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그 벌레들이 끌기 전에 미리 이렇게 수돗물이나 물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면 가장 좋은 소독이라고 한다죠. 노지에서 물이 부족하지 않은 아이들도 이렇게 샤워를 샥샥 시키고 있습니다. 산딸나무 그리고 목수구, 감나무 뒷부분까지도 남천들에게도 수돗물 해가를 시켜봅니다. 봉선화는 그 햇볕에 잎들이 달궈진 듯 했어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굳이 짚어서 말을 하지 않았기에 대충 쓱 하고 물을 뿌렸는지 봉선화가 자란 주변은 거의 다 잘랐습니다. 시원하게 정리하고 비워내고 있는 중입니다. 밤사이 물기가 마른 정원에 아침 일찍 일어나 떨어진 잎들 정리를 하려 합니다. 이것 또한 좁은 정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일이죠. 늦가을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에어건이라는 기계를 샀고요. 쌩쌩 바람을 일으키는 청소 도구입니다. 그 마당에 활용을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낙엽 날리며 끌어내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 주었어요. 차량용으로 쓰려고 구입한 에어건인데요. 이렇게 그 작은 낙엽들은 바람에 잘 날리더라고요.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아닙니다. 강한 바람을 날리다 보니 그 다람쥐 꼬리 다육이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항아리 화분에 옮겨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저 작은 깨진 항아리에는 그 봄에 제가 캄파눌라를 심었었죠. 보라색 캄파눌라와 흰색 캄파눌라를 심었었는데요.
흰색 캄파눌라는 겹꽃이라 월동이 되지 않는 아이였고요. 보라색 캄파눌라는 월동이 되는 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둘 중에 보라색 캄파눌라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죽어버린 그 빈 화분에는 다람쥐 꼬리를 다육이를 심어 두었습니다. 다람쥐 꼬리 다육이도 월동이 되는 아이라 그대로 잘 겨울을 넘길 것 같습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정원 청소가 재미있어서 아침 내내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말발돌이도 다이어트를 조금 해야 해서요. 위 아래를 많이 잘라냈습니다. 말발돌이 줄기에 공중뿌리가 많이 난 것도 보이더라고요. 봄에 하얗고 좁쌀 같은 꽃을 보여주었던 그 야생화였죠. 아주 풍성한 정원을 만들어주는데 그 일약을 담당했던지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을 잘 지키고 있는 봉소나 누런 잎도 따 주었습니다. 일부러 심지는 않았는데 씨가 발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난 아이들 그래도 예쁜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꽃을 보고요. 지저분한 것들은 따주고 관리가 필요하겠죠. 봉소나 누런 잎을 따고 줄기를 잘라내고 했더니 얼마 전에 그 뱀을 퇴치하는 꽃이라고 봉소나를 올린 그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재미있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셔서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지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집 주변에 봉숭아가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하셨고요. 최성화님은 그 집 주변에 간혹 뱀이 보였는데 내년에는 꼭 봉소나 씨를 뿌려야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소소함 그 자체님 봉소나 이야기 잘 들었다면서 손톱에 물도 드리고 한 추억을 꺼내 주셨습니다. 메리골드랑 쌍벽이었던 꽃인데 친정에는 심지도 않은 메리골드만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메리골드도 그 뱀을 퇴치하는데 아주 좋은 꽃입니다. 쓸어낼 수 있는 잎들을 모두 쓸어내며 주말 아침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화산석에서 자리 잡은 바이솔과 연화 바이솔도 대문을 지키라고 제가 자리를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비워내고 청소하는 미래정원의 8월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